문제집인데요. 이번에는 문제집에 대한 내용과 요약집과 같이 병행할 거예요. 어차피 요약집에서 문제까지 같이 풀고 있었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서 문제집과 병행하는데, 전번 시간에 보니까 등록민호세에 대한 으로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할 차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과 같이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보면서 문제 풀고 다시 연결해 볼게요. 등록민호세에 대한 으로서 연결하기 위해서 53쪽에서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문제로서 다시 또 풀어보죠. 53쪽에서 요약집 53쪽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자폐가 등록이니까 등록 행위를 갖추었을 때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라는 의미로서 등록의 뜻이 적어져요. 이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을 때 등록 행위가 이루어진 거다라는 내용으로서 등기부 각구가 아니니까 소유권 쪽은 제외됩니다. 그 소유권 쪽이 어느 쪽이냐면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등록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에서 취득이라는 말이 끼어 있으면 그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이러는데, 네 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은 포함을 시켜줘요. 그 네 가지 외 것이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은 왜 등록면허세에서 포함이 되냐면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동그라미 1번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또 동그라미 2번에서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물건에 따른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에 대한 내용도 등록면허세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도 등록면허세로서 과세, 그리고 4번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물건의 등록에 대한 내용도 등록면허세로서 과세됩니다. 그러면 여기 네 가지를 제외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가로에서 납세무 성립, 등록면허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세자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등록 원인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먹물을 묻혔으니까 납세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로서 물어본다면 그때는 먹물을 묻힌 자입니다. 등록 한자다. 이제 문장을 쭉 읽어보고 거기 문장에서 누가 등기를 하겠는가를 보면서 그 등기 한자가 납세 의무자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문장을 가볼 때 땡땡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땡땡권 나왔는데 말소란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의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뒷페이지 55쪽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록 이랬으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에 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법원 촉탁 등기에 대한 도 비과세,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 관청의 지번 변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 것이고, 또 묘지에 대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56쪽에서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 등기 이 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죠. 여기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후발적 사유에 해당됐다. 후발적 사유에 관한 문장에 대해서는 문장 안에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이걸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나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다.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은 등기 등록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신고하지 않았으나 등기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으니까 이건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써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는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그 옆 페이지에서 이제 세액 산정,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어떤 세금든지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먼저 과세 표준은 산정되는 건데 이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각기 세금마다 그 과세 표준의 원칙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니까 등록면허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등록하는 때 과세죠. 그럼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등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등록 당시 가액 이렇게 나오게 돼요. 등록 당시 가액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복습할 때 신고 납부하겠죠. 그러면 등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할 거니까 이 등록 당시 가액은 신고 가액에 따른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거기에서 신고 가액에 따른다 이 말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 등록 당시 가액은 신고에 따른다 로 해주고, 이 신고가액의 뜻이 있었죠. 취득세에서 신고가액의 뜻 배웠어요. 이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밑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의 미달 이렇게 나왔으면 어디가 클까요? 시가 표준액 크니까 뭘로? 시가 표준액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입 안 맞춰 한 내용에 대해서가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했을 때에 그 취득했던 가액을 국가하고 입맞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취득했던 가액으로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으로서 국가 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사실상 취득가란 말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죠. 여기에 해당된 것들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사실상 취득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래는 원칙적으로서 신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써 사실상 취득가에 대한 내용을 외워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외워져 있어요. 앞에서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할 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첫 글자에 대한 이로서 국, 외, 판, 공, 법, 부 이렇게 외워뒀어요. 첫 글자가 국, 외, 공, 판, 법, 부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서 나온 문장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 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애우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실상 취득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D페이지 갑시다. 디귿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와 감가상각은 법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내용은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겠죠.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은 재평가 이 말 나왔으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말은 꼭 맞게 적어져요. 어차피 재평가가 법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재평가에 대한 이유로서 법인 장부에 기록됐을 때 변경되기 전, 평가되기 전 가액으로 적을까요? 아니면 평가된 가액으로서 변경된 가액으로서 장부에다 적을까요? 일반적 상식에 대한 이유로서는 변경된 가액으로 적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이나 포인트 하나만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재평가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서요. 끝말은 변경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뒤에서 변경된 가액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니을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말소 등기 이 말과 변경 등기 이 단어만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서요. 끝말은 건당 6,000원 이렇게 하라겠죠.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거 있으면 건당 6,000원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등록면허세는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한다. 이 내용까지도 더불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그 밑에서 미음에서 등기 등록의 과세 표준과 세율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자로 끝났다가 할지 첫 시작이 가자로 끝났다면 전부 다 세율에 대한 내용은 말소, 변경 등기를 뺀 나머지에 대한 이유로서는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니까 0.2%예요. 그런데 0.2%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1000분의 2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법전 내용이 1000분의 2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1000분의 2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짜 돌림이랄지 아니면 가짜 돌림으로 나왔다면 1000분의 2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조심하시면 되겠는데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다 배웠어요. 그 내용으로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느 목적으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까요?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에 적어진 것은 자기가 해소할 금액을 적어줘야죠. 뭘 적을까요? 채권 금액.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일 때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가압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경매 신청은 어느 목적으로서 경매 신청할까요?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 삭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요. 등기부에다가 자기가 해소할 금액을 적는 겁니다. 자기 해소할 금액이 바로 뭐였냐? 채권 금액이에요. 이 경우에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 나오죠. 그래서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로서 되는 건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뭘 조심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가압류, 가처분 이걸 조심하세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내용도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등기부에다가 설정 등기한 거니까 그대로 채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을 때 가등기 배웠을 거예요. 가등기는 어느 쪽이냐? 소유권 쪽이에요. 소유권 쪽이니까 이 가등기에 대한 내용은 채권 금액이 아니에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부동산 가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볼 때에 요 가등기
대한 내용은 부동산 가액이다. 하나 가압류 가처분은요. 뭘로? 채권 금액이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눈을 속이거든요. 눈을 속이는 것이 어떻게 속이냐면 여기에서 가압류, 가처분 요 사이에다가 가등기를 끼워 넣어요. 그러게 되면 이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 앞가자와 뒷가자에 묻혀서 채권 금액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속임하니까 눈속임에 대한 내용 조심하시기 위해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전세권에 대한 내용은 어느 목적으로서 등기할까요? 자기의 전세 금액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설정 등기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적어진 것은요. 전세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에 대한 내용은 전세 금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역권.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지역권에 대한 내용 배웠을 때 승역지, 요역지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면서 배우죠. 거기에서 이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요역지를 택합니다. 요역지를 택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잘못하다가 이 지역권에 대한 내용이 승역지인 것처럼 보여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연상하시면 돼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빨 주식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요지. 그럼 되겠죠. 요지 연상하시게 되면 요지 이렇게 연상하였다면 거기서 승역지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지로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임차권. 자,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이건 달세로 갑니다. 월세예요. 월세로 생각하시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상한 말이 나오게 되겠죠. 고상한 말은 월 임대차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올 임대차 금액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 6글자잖아요. 6글자로 알겠습니까? 2글자로 아시겠습니까? 2글자로 아세요. 월세. 월세 이렇게 알면은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도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월세로 아셔라 이렇게 하여 줬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고상한 말로만 외우고 있어요. 올 임대차 금액 이렇게 외워뒀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올 임대차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이게 없었고 보증금 나왔어요.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게 맞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내용들을 막기 위해서 월세로 외운 게 낫습니다. 월세로 하게 되면 보증금은 환산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세로 기억하세요. 월세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해가지고 볼 때 이제 조심하실 점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가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단위로서 이제 뒤에서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말소. 말소 등기랄지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건당. 여기는 아니고 건당 6,000원이다. 이런 이유로서 이제 구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 구별하기 위해서 맨 앞에부터 계속적으로 말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오른쪽 칸 보세요. 오른쪽 칸 보시니까 거기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세율 나오죠. 1000분의 8 나오고 증여 원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1000분의 15 나오고 유상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1000분의 20 되는데 그 밑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하나 더 적는 것은 유상 플러스 주택 인 경우는 취득세 표준 세율 표준세율의 50% 적용 이렇게 적으세요.
유상 플러스 주택인 경우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적용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적어놨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 가져요. 어떤 의문점 갖냐면 아까 보니까 등록민허세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소유권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외시켜줘야 돼요.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그 의문점을 이제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숫자로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의문점 의문점을 풀었다는 것은 이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의문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에 있는 거예요. 볼 때 2010년에 대한 내용과 2011년에서부터 쭉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때 앞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때 2010년까지는 취득세로서 과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소유권 등기하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등록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2010년까지 쓰는 말로서는 취등록세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 등기함으로써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취득세 그래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등록세란 말은 없어요.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을 때 상속에 관한 등기에 대한 내용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다겠죠. 보면 여기에서 이때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했음으로써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증가되니까 취득세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취득세 납부하고 여기서 뭐 이 등기 이제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으면 등록세 과세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과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과세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2019년도에 이제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록세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이 등록세 대신 뭘로 과세하겠다?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겠다. 그런 뜻으로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에 상속에 대한 세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죠. 자기 편의에 의해서 늦게 하는 거잖아요. 늦게 하는 거니까 세율에 대해서 큰 거로 택해요. 농지든 농지이든 큰 거예요. 이 내용까지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취득세에서 세율 외울 때 어떻게 외워놨냐면 38장땡 그랬죠. 38장땡 38장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속에서 뭘로? 큰 거. 큰 거니까 1000분의 8 됩니다. 알겠죠? 유상도 여기에서 하지 않고 이제 D 한다는 얘기예요. D 하니까 여기서 뭘로? 큰 거. 농지와 농지를 다 포함시켜서 뭘로? 큰 거. 1000분의 20 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요. 상속 보니까 세율이 몇이었어요? 상속에 대한 세율은 농지든 농지 이외든 1000분의 8.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유상은요. 큰 거니까 1000분의 20. 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같이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워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에서 세율 외울 때 보존등기에 대해서 8보채 그랬죠.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1000분의 8로 갑니다. 밑에다가 적으세요. 보존등기 1000분의 8. 보존등기 1000분의 8 적고요. 또 다시 증여. 증여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 표준세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놨어요? 광복절. 증여 나오면 광복절 그랬죠. 광복절 8월 15일. 큰 거. 큰 게 몇입니까? 1000분의 15.
증여 몇 나옵니까? 천문에 15. 이제 다 외울 수 있겠죠? 38장땡이다. 3 하면 상속에 대한 이로서 큰 거니까 천문에 8. 유상에서 큰 거니까 천문에 20. 증여는 큰 거니까 광보채서 15, 천문에 15, 8보채, 보존 등기. 되겠죠? 이런 일로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등록민허세에서 중과세율. 등록민허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대도시에서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표준세율의 3배예요. 자, 밑에 표 밑에 보시면 표 밑에에서 시커먼스 네모 나오죠. 등록에 대한 등록민허세 중과세율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음 각 1, 2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말과 일반세율의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일반세율에 100분의 300을 한다. 100분의 300이 3배입니다. 3배를 한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1번과 거의 2번 보세요. 1번과 2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도시죠. 그러니까 대도시란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등록민허세에서는 3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대도시란 말이 있으면서 취득세에서 배울 때 사택 단어에 대한 내용과 중과 제휴협정 단어가 있으면 중과하지 않는다. 사택 단어와 중과 제휴협정 단어가 없을 때에 대해서 대도시는 중과한다. 그때 세율은 등록민허세에서는 3배다. 100분의 3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집까지 같이 병행해서 문제집에 대한 내용의 등록면허세 풀어드릴게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 문제 다 풉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78쪽 문제집 78쪽 전번 달에 문제집하고 요약집하고 같이 병행해서 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등록민허세에서 78쪽에서 먼저 1번 봅시다. 1번 등록민허세 옳은 것 지방세 중 특강 도에 속한 세금이다. 이 내용은 맨 앞에서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한 내용을 애와 도야 이해가 될 것이고 문제가 풀릴 거라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가 되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암기하셔야 하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다라는 거 아십시오.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의 단위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특광에는 들어가지 않고 도에 해당하는 세금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에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거기에서 1번 등록면허세 문제니까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거기서 특강이 빠져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형 조세다. 아까 제가 등록에 대한 먹물적 성격 그랬죠. 먹물적 성격이니까 수수료는 먹물 묻혀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도 먹물 묻혀주고 돈 받는 내용으로서 수수료적 성격이다 라는 내용 맞죠? 그리고 뒤에서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먹물은 묻혔거든요. 먹물이 묻혔다면 잉크는 말랐어요. 잉크 말랐으니까 환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2번도 맞고요. 3번 봅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 관계없이 과세는 지방세다. 여기서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꼈냐면 취득 꼈죠.
취득은 아니에요.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됩니다. 거기에서 취득 없어야 되겠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한 후까지 납세지 관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가 문제 키네요. 신고 납부란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야죠.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 나오죠. 등록 나왔으니까 하러 간다 라는 이유로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등록한 후까지 그랬죠. 틀렸죠.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틀렸고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의 규정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하는 것이니까 면세점에 대한 내용도 없고 소액 징수 면제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교 내용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 맞죠? 등록면허세는 예관상 권리자, 예관상 권리자가 먹물을 묻힌 자예요. 먹물 묻힌 자로서 등기 등록한 자입니다. 같은 말이죠. 맞는 문장이고, 이 내용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형식과세를 해요. 형식과세니까 먹물만 묻혔다면 과세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봅시다. 취득세는 종가세다.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된 걸 보고 종가세 그래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러니까 종가세로 되고요. 등록면허세도 등록 당시 가액이니까 종가세고, 그리고 말소 등기,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건당이죠. 건당이니까 뭘까요? 수량. 수량이니까 따를 종자를 써가지고 종량세 그럽니다. 종량세, 종가세다. 맞죠? 두 개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물론 더 있는데요. 시험 범위 내로 본다면 등록면허세예요. 더 있는 것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면 인지세,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 범위 내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세율. 세율에 대해서는 볼 때에 여기서 과세 표준에다가 항상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율을 곱한다 라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해가지고 정률세 그래요. 정률세고요. 또 다시 건당으로 되어 있으면 금액 곱하는 거죠. 금액을 곱하니까 정액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률세와 종가세는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정률세와 종가세의 차이점 이거 물어보는 거 없어요. 물어보는 거 없으니까는 어차피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다가 비율 퍼센트로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또 여기에서는 종량세에 대한 내용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량에다가 일정한 금액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액세, 종량세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에 대한 내용도 맞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면세점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는 있죠. 등록면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로 볼 때 취득세에서는 중가산세 제도가 있어요. 하나 등록면세는 없어요. 원인 말씀드리면요. 이 무골증자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의 법률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취지가 있어요. 이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이에요.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이 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과산세에 대한 내용이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의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한다겠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뭘까요? 미등기. 이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어디에서만 있을까요? 이건 내용은요. 이건 어디서만 있냐면 취득세에서만 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취득세만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뭘까요? 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 요 세자 앞에 등록,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등기부 갑구 쪽일까요? 아니면 을구 쪽일까요? 을구 그랬잖아요. 을구니까 소유권과 관계없죠.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 안 했을 때 뭐란 거예요? 미등기. 그러니까 이 중과산세는 어디만 있겠다? 취득세만 있다. 이게 나온 거죠. 등록면허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 있다겠죠. 틀렸죠. 또다시 중과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있는 건데 요 내용 그대로 법이 나와져요. 이 내용 그대로. 어차피 이 법이 나왔던 법률적 취지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이니까 요 내용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만들어 볼 때, 자, 여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미등기. 되겠죠? 그리고 팔았어요. 뭐였어요? 전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무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겁게 산출 세금액의 80% 되겠죠. 그러면서 당신 들켰다 하고 고지서로서 징수합니다.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 보고 보통 징수 그래요. 끝말은 뭘로? 보통 징수 이렇게 나와져요. 물론 여기에서 수식어 단어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수식어 단어까지 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포인트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이 산출세액의 80, 이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앞에 있어야 될까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취득세에서요. 되겠죠? 다시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온다면 뒤에서 뭐예요? 산출세액의 8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 포인트였었고, 그러면 또 다시 여기에서 미등기 전매가 아니다면 중과산세는 제외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미등기 전매일 때 중과산세 들어가니까요. 미등기가 아니다면 중과산세 제외돼요. 그래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하다가 등기된 이 말이 있고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화장발이에요. 이건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등기된 거니까 미등기 전매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끝말은 뭘까요? 산출세액의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아니면 중과산세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다시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이 말 나왔으면요.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등기예요. 등기니까 뒤에서 어때요? 중과산세 제외 이래 되겠죠. 그다음 또 다시 등기와 등록과 관계없는 물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미등기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말은요. 중과산세 제외로 되겠죠.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이 토지 지목 변경은 이 단어 안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이 숨어있는 뜻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얘가 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된 거예요. 이게
등기된 거니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가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은요 중과산세 제외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점 주주의 주식 이볼 때 이 과점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내용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게 나와요. 쉽게 나올 때는 안 나와요. 어렵게 나올 때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벌써 몇 개입니까? 제외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거의 오지선을 만들기 참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을 때 이게 나옵니다. 쉽게 나올 때는 안 나오고요. 여기까지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에 대해서 볼 때에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동형 모의고사 두 번째 할 때 이 문제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똑같게 나온 겁니다. 자, 이에서 등록민허세 등록이 아닌 것 1번 광우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않는다겠죠? 광우권 어업권의 원시 취득은 100% 감면됩니다. 취득세에서요. 그럼 취득세에서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뭘로 과세?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 또 다시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연부 취득 조건을 수입하는 선박. 여기에서 이건 외국인 소유권이죠. 외국인 소유권을 이 수입한 자가 소유권 등기한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로서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과세하겠다?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취득세에서 제척기간 끝났죠. 그래서 취득세에 징수하지 않았음으로써 이 등기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에 있다면 취득세는 징수하지 않아요. 그럼 취득세 징수하지 않으니까 이 등록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의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는 뭘로 과세? 취득세로서 과세. 등록면허세로서는 과세는 아니죠. 그러면서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고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 가볼 때에 먼저 문제 읽어드릴게요. 사업 목적으로서 부자은행에서 3억원을 이용자 받고 친구인 김부자 씨 소유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자 능자패가 어떤 단어 했어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나오죠. 이게 문제 키였어요.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이제 포인트 잡아내야죠. 거기 보니까 전세권 나오죠. 땡땡권 나왔으면 납세 문제는 땡땡권자다. 그럼 전세권가 있어 저당권 나왔죠. 저당권 나왔으니까 저당권자 되겠죠. 저당권자는 누굴까요? 은행입니다. 답은 거기에서 3번 돼요.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대한 이로서 틀린 것 되는데 납세지가 문제 키였죠. 자, 문장을 가볼 때 납세지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납세지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런데 국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비거주자로 나왔다면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주소지가 없음으로써 비거주자 나온다면 그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됩니다.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갑니다. 근육으로서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여기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소재지. 그리고 1번은 기억하시고요. 2번 기억할 필요 없고요.
1번 부동산 소재지 나오죠. 맞아요. 맞는 이유로서 기억하시고요. 2번 기억할 필요 없고요. 3번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에서 저작권이랄지 광업권은 나오지 않아요. 버리세요. 여러분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자의 세법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2번과 3번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에서 문장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드립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여기서 포인트는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맞바로 끝말 가서요. 끝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록 관청 소재지.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같은 채권에다가 동그라미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하나에다가 동그라미.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처음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납세지를 물어본 문장에서 같은 물건 이 말 넣으면서 하나의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처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명드리는데 자 볼 때 여기에서 등록면허세가 도에 속한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등록면허세를 징수해서 도의 경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경상남도에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또 경상북도에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금액이 워낙 크므로 인해서 물건 하나 가지고는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 개를 해요. 이 두 개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A가.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하죠. 누가요? 은행이에요. 은행이 할 때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가 여기다가 두 번째로 했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을 경상남도에 사용할 것인가 경상북도 사용할 것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별시켜줘야겠죠. 당연히 구별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도에 경비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별하죠. 구별할 때 여기 보니까 저당권에 대한 이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이걸 몇 개 놓냐? 한 개를 봐요. 하나로. 같은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나왔으면서 이걸 하나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봐서 어디서 하는 거? 처음 하는 거. 어디서 사용한다? 경상남도 사용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문장에 대한 내용이 지문이 엄청 길었으나 포인트는 게 빼내겠죠. 포인트는 뭐였어요? 같은 채권 담보 이거잖아요. 같은 채권 담보 뒤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 그 말은요 처음 이러시면 돼요. 그런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9번에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있어서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지상권은 부동산, 가등기는 부동산, 저당권은 채권 금액,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보존도 부동산. 그럼 답은 거기에서 3번 되겠죠. 다시 D페이지로 가져서 11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틀린 것
1번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표시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재평가 나오죠. 재평가 나왔으니까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 있어야 될 단어가 변경된 가액. 끝에 있네요. 변경된 가액. 맞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지목 변경에 대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증가액을 과세 표준이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은자 앞에 있는 것이 과세 표준이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의뢰 있죠. 그러면서 등록면허세 문제에 대한 걸 알면서 변경 나오죠. 뭘까요? 건당 6,000원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증간가이나 등록면허세는 건당이죠. 그 내용으로서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취득세의 경우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12번이 작년 그 작년 문제예요. 자, 거기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틀린 것. 이 문제 키 빼냈죠. 전세권 설정이니까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상속이었으니까 큰 거 8이죠. 1000분의 8 맞죠? 지역권은요. 요지,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요. 월세. 그런데 여기는 임차 보증금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4번. 5번에서 저당권이니까 채권 금액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또 풀어봅시다.